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상욱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제목이 이제 설득은 불가능한 사회로 가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변화하는 그 정보 환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정치 혹은 이제 사회 현안에 관련된 이제 정보들을 접하는 과정,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그 긍정적인 면과 이제 부정적인 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부정적인 면,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이 측면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지금 뭐 정치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이제 가장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서부터 이제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유가 사실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냉전 시대 때 자유를 우리가 그렇게 갈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세기 말에 이제 많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자유를 되찾음에 따라서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후쿠야마 같은 철학자는 이제 역사의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낙관적인 이야기를 이제 자유주의와 엮어서 한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냉전이 끝나고 한 30년 지난 후 이제 살펴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로 자유무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다음에 국가 간의 경제 불평등이 약화된 거는 사실인데, 동시에 이제 자유무역 때문에 이제 특정 국가 내부에서의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사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제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와서 이제 많은 그 유럽 국가라든가 이제 서구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그 이민자 문제, 그다음 이민자 문제를 통해서 이제 생기고 있는 그런 혐오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 근본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발표에서 특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측면인데요. 이제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됨에 따라서 이제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자유롭게 사회 현안,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제 받쳐준 건데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환경이 이제 변화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이 미디어 환경 변화가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자유의 아이러니인데, 그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그 자유의 아이러니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것, 그러니까 이제 정보 유통과 관련된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 보자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가 늘어났다. 이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라인 장이 건강한 토론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편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편향이 어떤 편향이냐, 바이어스가 어떤 거냐? 그럼 이제 뭐 확증 편향, 비확증 편향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심리학,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은 우리가 이제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정보를 자유롭게 찾으라고 풀어놓으면은,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공고하게 하는 정보만을 의도적으로 찾아 나서는 게 확증 편향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진보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회 현안이 생겼을 때 자신의 진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특정 현안이 생겼을 때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확증 편향인 반면, 이제 비확증 편향은 이제 강제로 정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사람한테는 진보에 유리한 정보가 주어지고, 진보적인 사람한테는 보수 입장을 옹호하는 정보가 이렇게 강제로 주어진다면은,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측면이 있네라고 설득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나한테 주어진 나의 입장과 상반되는 정보는 아마 사실이 아닐 것이다. 내가 좀 찾아보면은 나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강제로 주어지는, 특히 이제 전문가로부터 주어지는 자신의 입장과 상반되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 이걸 이제 비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확증 편향과 비확증 편향은 결국에는 이제 자유로운 표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지금 우리 주위에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확증 편향, 비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태도와 입장의 양극화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제 아무리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 하여도 일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정보 처리 관련된 분야에서의 자유의 아이러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양극화가 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뭐 이제 그런 갈등이 이제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양극화가 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서로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의 셋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진보는 진보의 정보 셋이 따로 있는 거고 보수는 보수의 정보 셋이 따로 있는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진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감정적인 싸움으로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이념 양극화에서 정서 양극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는 거는 그건 뭐 인지적인 차원의 부분이지만 이제 감정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서 저 사람들은 왜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이제 내 편과 남의 편 간의 이제 감정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렇게 남의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이제 주로 사용되는 감정들이 뭐냐? 환기되는 감정들은 이제 역겨움이라는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비인간화라는 이제 특정 이제 그 심리학 용어긴 한데 이제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으면은 그 입장 차이라는 것이 입장 차이를 서로 잘 이제 그 이해를 하면서 서로 이제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라는 거를 이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비인간화 단계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설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제 절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전부 이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보 환경에서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관련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과 양극화의 부산물, 말씀드린 뭐 비인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경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종류의 이제 온라인 활동이 이제 비인간화와 이제 밀접한 연관관계를 있는지를 또 이제 경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특정 이 맥락에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과 비인간화의 관계가 이제 강화되는지 약화되는지를 보는 것도 경험적으로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답을 찾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로,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했던 결과 하나의 예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네이버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그 온라인 설문조사의 이제 결과의 일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항을 이런 걸 넣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 문항은 아니고 이제 심리학자의 이제 문항인데, 이제 노골적 비인간화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라고 해서 설문 응답자들한테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치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로부터 이제 호모사피엔스까지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진화하는 과정에 점수를 매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이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0%.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셨던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성숙한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100%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집단들을 이제 응답자들한테 제시를 해서 이 집단이 이제 지금 봤던 원숭이서부터 호모사피엔스까지 가는 스펙트럼 중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표시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으면은 원숭이랑 비슷하다고 놓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숭이 뭐 이제 그 정치 관련된 문항 이런 것도 넣었는데, 이 여러 가지 문항 중에서 이제 페미니스트에 관련된 비인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0인데, 새로 가로축에 있는 0인데, 저 0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원숭이랑 페미니스트는 동일하다라고 놓은 응답자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0보다 큰 값이면은 이제 원숭이보다 페미니스트가 못하다라는 거고, 0보다 작은 값이면은 페미니스트가 그래도 사람인데 원숭이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면 문제인데, 이제 일반적인 추세는 이렇고, 성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보시면은 그 0에 위치하고 있는 남성의 비율이랑 0의 그 여성의 비율을 보시면은,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페미니스트에 관련된 그 남성의 그 페미니스트에 대한 어떤 혐오 내지는 좋지 않은 감정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20대, 30대만 놓고, 그러니까 성별 기준으로 20대, 30대만 한정해서 보면은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감정이 좋아요. 0보다 다 작죠. 예, 근데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남성은
0값도 많고 0보다 큰 값도 많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를 원숭이보다도 못한 사람이다라는 못한 존재다라고 취급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보원 기준으로 봤는데요. 이건 뭐냐면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취득하냐, 온라인에서 정보를 취득하냐라는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나눠서 보면, 그러면 이제 전체 응답자를 놓고 봤을 때는 크게 큰 패턴의 변화가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남성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남성 응답자만 놓고 보면은, 이제 온라인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이제 남성들이 이제 오프라인 정보를 활용하는 남성들에 비해 갖고 이제 페미니스트에 대한 태도가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까 던진 세 개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고 싶은 시사점들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플랫폼 사회, 그다음에 온라인 공론장에서 이제 어떻게 건전한 토론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설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플랫폼 사회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회 변화의 상황에서 이제 주요 행위자들이 공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익이 아니라 이윤 창출 이런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것이 제가 얻고자 하는 이제 이 연구의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